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일날 수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일찍 좀 시험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서 노동권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먼저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먼저 시험 공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수요일날 선생님이 이 해당 부분 한 번 더 설명하고 질문도 받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근로권인데요. 근로자는 얘들아 우리가 먼저 근로권을 이야기하려면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근로자 중에서도 우리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 연소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직접 작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 말은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고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하는데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돈은 임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면 모두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근로 조건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임금은 도대체 얼마나 받으면 일할 거고 몇 시간까지 일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휴게 시간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근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은 우리가 법률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매해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는데 올해는 9,62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620원보다는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한 시간에 9,620원보다는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근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근로 조건들은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22쪽에 나와 있고요. 23쪽에 가볼게요. 근로의 권리 중에서도 특히 노동자가,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대표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결권은 내가 어떤 근로자로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이야기하고자 할 때 혼자면 조금 잘 어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내가 무언가 주장을 하고 싶을 때 뜻을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결권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이 꼭 아니어도 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인데 흔히 노동자 단체로서 노동조합이 많이 이야기되고 결성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에 나오는데요. 노동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단체 교섭권이고요. 근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대표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 대표와 협의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단체 행동권이고요. 쟁의 행위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흔히 들어봤을 게 파업입니다. 파업. 우리가 일 못하겠다. 이제 파업을 선언해버리는 거죠. 파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마트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는 캐셔분들을 보면 조끼 같은 걸 딱 입고 계산을 해주긴 해. 그러니까 파업을 한 것까지는 아닌데 느리게 계산하고 내가 뭔가 이 직장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다는 걸 어필하면서 느리게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태업인데요. 태업 또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노동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용자 대표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파업과 태업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노동 3권입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은 노동자가 대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해보자. 쌤 봐야 되나요? 물을 텐데요. 해보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수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를 직접 해보는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그 종이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 노동권이 살다 보면 침해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근로자가 돼서 노동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노동권을 살면서 침해당하는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부당해고부터 먼저 살펴봅시다. 부당해고란 여기에도 적혀져 있듯이 두 번째 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게 바로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해고당할 때 우리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 사용자인데 지금 공장이 망하기 직전이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아끼던 근로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고, 불가피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고 막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냐 하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 계획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내가 해고당한다는 걸 좀 미리 알아야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다음 직장을 찾아 나설 수도 있겠죠. 그 일이 바로 30일입니다. 30일 전에는 꼭 해고 계획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말로 하고 치우는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꼭 문서로 알려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우리는 부당해고를 이야기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당해고란 다시 정리할게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건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도 생겨. 해고를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꼭 공정한 기준을 따라서 해고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 계획을 알려줘야 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부당노동행위는 첫 번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단결권 했잖아. 단결권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만들 수 있는데 그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아까 단체 교섭권 배웠죠.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만나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걸 이유 없이 나는 단체 교섭권,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부당하게 나는 너희들과 단체 교섭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당한 노동조합을 활동을 방해하는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거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가는요, 왜 문제냐 하면 가 나와 관련된 문제점을 각각 써보자라고 했는데요. 가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지금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있죠. 결혼할 거면 그만두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쌤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다음 문제. 가는 왜 문제냐 하면 근로자가 결혼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가는 부당 해고인
노동인가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렇죠. 부당 해고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 한번 볼게요. 나는 왜 문제냐 하면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지. 이게 바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 나는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다라고 적어야지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받았냐 하면 해고당하고 있잖아.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있잖아. 부당 해고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당 해고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가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가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에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가에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가는 꼭 부당 해고라고 적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되고 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적어도 정답이고 부당 해고라고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볼게요. 이 침해된 노동권을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쌤이 띄워놓은 거 보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거칠 수 있는 기관으로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위원회는 지방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불만이 있다. 그럼 중앙노동위원회 거치고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그 사람들이 내려준 결과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를 거치고 구제받을 수 있지만 쌤 근데 꼭 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소송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야.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라는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떠오르는 게 국가기관, 인권을 구제받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것들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는 기관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 이 순서를 달달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참고하라고 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고 부당 해고나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우리가 흔히 거칠 수 있는 기관을 떠올려 보자면 노동위원회, 법원, 재판 바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를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문제 선생님이랑 못 풀었던 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6쪽 펼치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26쪽 보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모두 노동 3권이라고 했죠. 노동 3권이라고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제 방법.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을 때 우리가 제일 흔히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그렇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거. 아니면 법원의 재판을 바로 해도 좋아요.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를 적어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들어갈게요. 7번 노동 3권의 종류를 적으라고 하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3개 적으면 되겠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파업이나 태업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방금 했지요. 노동위원회 쉽게 떠올려 볼 수 있고 법원의 재판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나쁘지 않고 고용노동부를 거칠 수 있지만 언론중재위원회 이거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가 배웠듯이 잘못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을 때 흔히 거칠 수 있는 기관이니까 노동권이 침해되었을 때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입니다.